어디서 봤노? 아, 좋습니다. 네. 그 배 위에 손을 조금만 위로. 아, 네네. 그 아이와 대화한다라는 느낌으로.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촬영 끝났습니다. 아, 네. 힘드셨죠? 괜찮아요. 저기서 조금만 쉬고 계세요. 조금 있다가 사진 확인하실게요. 네. 저때 참 행복하죠. 아, 사진이 다 잘 나왔네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네. 이 두 장을 액자로 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아, 어머니 혹시 성장 앨범 준비 계획 없으세요? 성장 앨범이요? 네. 요즘은 애 나오면 본아트 사진이랑 50일, 100일 이럴 때 기념으로 촬영해서 남기는 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건 남편이랑 좀 상의를 해봐야 돼서. 저희가 마침 이벤트 중이고 조건이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약하시면 3구짜리 무광 액자도 서비스로 드려요. 그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저렇게 해서 계약을 했죠. 그렇군요. 예쁘네요. 이건 액자랑 앨범이랑 이렇게 해서 50일, 100일, 뭐 본아트 이렇게도 많이 하세요. 근데 예쁘긴 한데 아우, 지금 계약해 두세요. 조건도 좋고 애들은 금방금방 커서 이렇게 사진을 안 남겨두면 분명히 후회하신다니까요. 그럼 금액이 얼마? 저희가 본아트 사진 50일, 100일, 그리고 200일, 돌사진 이렇게 해서 총 120만 원에 진행되고 있어요. 촬영 5번에 액자, 앨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촬영을 그렇게 많이 해요. 요즘 애들은 50일, 100일 얼굴이 확 달라서 이렇게 사진을 안 남겨두면 후회하세요. 네, 그럼 계약할게요. 혹시 카드로 해도 되죠? 그럼요. 할부로 하셔도 되고 일시불로 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깎아드릴게요. 그럼 일시불로 그냥 해주세요. 네. 네. 너무 쉽게 결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빚이 10억이네. 이제 어쩔 건데 10억을 무슨 수로 갚노. 촬영 계약이라도 좀 많으면 어찌 해보겠는데 방법이 없네. 홍보라도 좀 해볼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홍보한다고 되나? 그래도 현금이나 일시불로 내면 서비스 좀 준다고 해보자. 되겠나? 정 안 되면 폐업하지 뭐. 그럼 촬영 계약은 우리 코가 석잔데 촬영이 대수가 일단 최대한 계약 유도해보고 안 되면 폐업하자. 아내가 더 적극적이네요. 네. 어머니, 아기는 잘 나으셨어요? 다행이다. 이번에 저희가 성장 앨범 이벤트가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일시불로 결제하시면 3구짜리 큰 액자랑 작은 액자가 서비스 들어가고요. 현금으로 하시면 10만 원 추가 할인도 되고요. 일시불 조건으로 해야 목돈이 들어오겠지. 잘 되고 있나? 댓글이 좀 달리는 것 같다. 네, 로이어 베이비 스튜디오입니다. 네. 맘카페 보고 전화 주셨다고요? 네네. 네. 우리 유민이 낮잠 잘 때 얼른 치워야지. 자, 문자 왔네. 내일 유민이 200일 촬영 확인 문자네. 맘카페에 글 올라왔네. 보자. 이게 뭐고? 로이어 스튜디오 사장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
무슨 소리고 방금 문자 왔는데. 설마. 어? 왜 전화를 안 받지? 아니 방금 예약 확인 문자 보내놓고는. 오, 이상한데요. 폐업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진짜. 그럼 우리 유민이 사진은 어쩌노? 사장님! 사장님! 네, 아이의 성장 앨범을 계약을 했는데 스튜디오가 폐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건인가요? 그렇죠. 사실 예. 그 아이 사진 같은 경우는 딱 저 시기에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앨범 계약을 참 많이 하는데 다 걱정이 좀 됩니다. 먼저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손민아 씨는 무료로 만삭 사진을 찍게 됐는데요. 촬영 후 해당 스튜디오에서 권하는 성장 앨범을 계약하게 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액자 추가까지 해주겠다고 하니 안 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알고 보니 스튜디오 대표인 김지훈, 이성희 씨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성장 앨범 현금 할인 등의 이벤트를 기획해서 맘카페 등에 홍보를 했고 다수의 엄마들과 성장 앨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손민아 씨는 스튜디오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게 이상해 직접 찾아가 보게 됐고 폐업했다는 안내문을 발견합니다. 맘카페에는 손민아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엄마들의 사연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손민아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게 지금 단순한 사건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사진, 또 가족의 추억을 볼모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런 비슷한 사건을 겪었는데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진이라도 받고 싶다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더라고요. 네. 자,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말 재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앨범은 보통 100만 원 전후의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피해 금액의 다가보다 이 사건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해당 시기에 성장 앨범을 촬영할 수 없어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없는 무형적인 피해가 더 심각하고 네.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일생에 단 한 번 지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탈 것 같은데, 자, 우선 이 사건은 그럼 어떤 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조금 더 사건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대표인 김지훈 씨, 이성희 씨는 계약 당시 이미 가다한 채무 등으로 생활과 스튜디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타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아 성장 사진 등 촬영 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하고 스튜디오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약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데요. 실제로 손민아 씨를 비롯해 다수의 피해자들과 촬영 계약을 맺었지만 이미 이들은 계약 당시에 사실상 폐업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미 속일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기망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김지훈, 이성희 씨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촬영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마치 이행할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네. 네. 이는 형법 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 스튜디오 대표들이 사실 폐업을 마음먹고 있었으면서도 네. 아니다, 이게 사정이 나빠져서 그런 거다,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사실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하면 단순 민사 문제로 취급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들을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입증이 되어야만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 사건처럼 단기간에 다수의 촬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금 지급을 유도한 정황, 계약 후 촬영이 진행되지 않은 사정,
계약 후 곧 폐업을 하였고 연락 두절인 상황, 그리고 계약 당시에 김지훈, 이성희 씨의 채무 초과 상태 등을 입증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계약 당시 김지훈 씨의 채무 초과 상태 등을 피해자들이 입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네. 나머지 피해 사실들을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에게 폐업 이유 등을 확인하면서 금융거래 조회 등을 해서 그러한 사실을 파악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스튜디오 측에 해명을 요구를 하니까 네. 대표 김지훈 씨가 기다려라, 기다리면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언제까지 얘기를 하고 기다려요? 그게 또 부인인 이성인 씨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나는 그 김지훈 씨하고 이혼을 할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명예훼손이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서 같이 행동을 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요. 이혼할 거니 상관없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하지만 이게 사기죄가 지금 성립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럼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네, 이 사건에서는 10억 원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 대표인 김지훈이 힘들어하자 아내인 이성희가 더 적극적으로 스튜디오 촬영 계약을 하자고 홍보하고 현금이나 일시불 계약을 유도해서 그 뒤에 폐업하자고까지 제안했기 때문에 네. 두 사람 모두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 두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이 가능합니다. 네. 사기죄 처벌도 할 수 있고 가압류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자, 그런데 사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법적 절차로 진행이 되면 신경 쓸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를 해야 되는지 어떤 민사 소송을 해야 되는지 좀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소액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은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류의 범죄자들은 100여 명의 피해자들 중 20, 30명의 피해자들만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하게 되면 네. 나머지 70여 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이득을 그냥 취득하는 것이 되고요. 아. 그리고 법적 조치를 나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조차도 약하게 받게 됩니다. 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범죄자들은 상습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야, 이런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다는 것은 이미 사회악입니다. 사회악. 네, 맞습니다. 이런 류의 범죄는 좀 더 가중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사기죄는 재산 범죄이고 피해자 한 명당 1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게 되고요. 또 혼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수가 공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죄값이 늘어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손민아 씨, 자, 지금 어떻게 법적 절차를 좀 진행하면 좋을까요? 이 사건의 경우에 손민아 씨가 혼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보다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여러 명이 함께 형사고소나 민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비용적인 면이나 증거 수집, 사회적 관심도 등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네. 보통 같은 산후조리원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맘카페 등 엄마들 커뮤니티에서도 동일한 피해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연대하여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변호사님, 소송할 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함께 사무실 찾아가면 되나요? 같이 가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피해자분들의 대표자가 피해자분들의 연락처를 취합하셔서 전달해 주시면 밴드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각 피해 사실을 개별적으로 정리한 피해 사실 확인원을 작성해서 증거 자료와 함께 전달해 주시면 그 내용을 확인해서 형사 고소장이나 민사 소장을 작성하고 서류 접수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진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고소인들이 전부 다 같이 경찰서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고소한 피해자 모두가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사건처럼 소액 다수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사한 범행 방법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 대표가 1인으로 조사를 받고 나머지는 피해 사실 확인원과 같은 자료를 참고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피해 사실을 몇 월 며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글로 적는 경우 많던데 네. 사실 말로 하는 건 쉽지만 일반인이 글로 이렇게 피해 사실을 적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좀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소액 다수 피해자 소송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한 것은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글로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시다가 밤을 새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처음부터 피해 사실 확인원과 같은 샘플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쉽게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에게 전달된 내용에 대해 피드백하면서 피해 사실을 완성하고 있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손쉽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손민아 씨가 지금 법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피해를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원을 자세히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촬영 계약서, 카드 결제 내역, 스튜디오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카톡 등의 증거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같은 경우에는 성장 앨범 사기 사건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소액으로 단체로 이런 피해들이 또 다른 게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공동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맞아요. 네. 그런 종류의 어떤 사기 사건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범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허위 매물을 판매하거나 스펙과 다른 물건을 배송하는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범죄는 실상이 없거나 범죄자의 신상이 허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예.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나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맞아요. 온라인 범죄는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피해 금액도 크고 규모도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대출 사기, 메신저 피싱,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으로 685명으로부터 25억 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주로 맘카페 등 인터넷 카페 70여 곳에서 수집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의 80%가 여성들이라서 대다수가 가정 불화를 숨기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의 SNS 메시지를 받거나 휴대전화 광고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기 여부를 의심하셔야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시에는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의뢰인 손민아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네, 미나 씨는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모여서서 대응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 피해자들을 수소문하셔서 피해 대책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개설하거나 가입을 하시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신 후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보험금 소멸시효라든지 또 소액 피해 사건, 또 신분증 위조 사건, 정말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눈여겨보셨다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일요일 아침 10시 55분 저희와 함께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더 로이어에서도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까요, 저희 쉽고 편리하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